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애는 안 그래요. 내 자식만큼은 다르죠.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내 자식만큼은 나를 지켜줄 거라 믿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릴 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그 아이가 이젠 내 노후를 함께 책임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때론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고달프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정을 쏟고 인생을 걸었던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위험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 겪었던 일입니다. 자녀를 너무 믿다가 퇴직금 전부를 자식 명의로 넘겼는데 결국 관계는 틀어지고 자식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던 아이였죠. 그 말 하나 믿고 전 재산을 넘겼는데 몇 달 후 그 아이의 이름으로 날아온 건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믿었던 마음만큼 상처는 더 깊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절대로 자녀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조목조목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녀만 믿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함께 알아보시죠.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챙기고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제대로 써본 적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뜸해지고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제일 크게 다가오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잘 크고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야. 그런 생각 하나로 버텨온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내 삶을 지탱해 주기보다는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애정을 오래 쏟아온 대상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감싸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선택도 자식 앞에서는 쉽게 허용하게 되죠. 어느 날 딸이 결혼한다고 혼수며 집값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가진 걸 다 내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뭔가 부탁할라 치면 엄마 나도 바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랍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부모를 외면해도 된다는 정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넘쳤지만 경계는 없었고 기대는 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불균형이 부모에게는 정서적 상처로 자녀에게는 거리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삶의 중심이 자녀에게만 고정되어 있다 보면 세상과의 연결도 점점 끊기게 됩니다. 어디 나가보려 해도 어색하고 새 친구를 만들자니 피곤하고 결국 하루가 자식 연락 기다리며 흘러가고 연락이 없으면 외로움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친다면 이제는 정말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자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오래된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외로움과 상처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자식을 믿고 사랑해서 한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왜 이렇게 아프게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자녀만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당신도 한 번쯤 마주했던 장면일 겁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자녀 명의로 모두 넘기는 것입니다. 이 집도 이 적금도 결국은 다 너희 거야.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아껴두었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많은 부모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물려줌이 너무 일찍, 너무 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이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고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퇴직금이며 모아둔 노후 자금을 전부 아들 명의로 넘겼죠. 어차피 나중엔 네 거니까 잘만 해봐. 그렇게 말한 뒤 2달도 안 되어 아들과 연락이 끊겼고 뒤이어 도착한 건 아들 이름으로 된 빚독 촉장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는 엄마,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깊었기에 실망도 컸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졌다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은 물을 쏟듯이 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함은 물을 젓듯이 한다. 부모는 모든 걸 내어주지만 자식은 필요할 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조건 없는 신뢰는 때로 자식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되 경계를 지켜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2번째는 자녀의 말만 믿고 중요한 결정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며 인터넷이며 요즘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너가 좀 해줘 라고 자식에게 맡기게 되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결정권마저 자식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분은 자식이 대신 깔아준 은행 앱을 잘못 눌렀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하는지 몰랐고 엄마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라는 말도 정확히 와닿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사고가 났고 자식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며 되레 화를 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감정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실망으로 바뀌고 의존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번째는 자녀를 내 인생의 중심이자 유일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 하나 믿고 산다. 이 말은 얼핏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 기쁨도 외로움도 하루의 의미마저도 자식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나 자신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멀리 살게 되고 연락이 줄어들면 문득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 허무함은 단순히 쓸쓸함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흔드는 감정입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내 전부라는 생각은 결국 나를 버림받을 수 있는 위치에 스스로 놓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3가지.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넘기는 것, 중요한 결정을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 그리고 자녀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는 것. 이 3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맹신입니다. 그리고 그 맹신은 어느 날 깊은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었죠. 일이 많고 육아에 지치고 정신없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연락이 줄어들어도 말투가 딱딱해져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기다려도 연락은 없고 특별한 날에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구나. 그 아이의 삶에서 나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삶이 보람 있었는지 스스로 묻게 될 때 그 기준이 우리 애가 잘 됐는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삶이 실패한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고립과 외로움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서적 단절은 수면 장애와 우울감을 불러오고 식욕도 집중력도 떨어지게 만들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반복될 경우 심혈관 질환, 우울증, 기억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서적 고립이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먼저 걸면 귀찮아할까봐 망설여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신 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사랑해서 도와줘서 믿었는데
그 결과가 외면과 무시, 고립으로 돌아온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애는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은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주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점점 섭섭함을 품게 됩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말도 마음도 닫힌 거리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자녀만 믿고 의지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고 언젠가는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무거웠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조금씩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자녀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무게를 줄이는 일입니다. 사랑은 여전하되 그 무게를 너무 깊이 실어 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식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며 내 인생의 모든 기대를 짊어질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매일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줄이고 대신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꽃꽂이를 다시 시작했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이처럼 자녀에게 기대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를 위한 시간을 채워가는 것은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동네 모임, 취미 활동, 자원봉사나 문화센터 수업처럼 나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줄 통로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이죠. 물론 처음엔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얼굴을 보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앉아 있기만 해도 조금씩 서로가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관계란 결국 나도 누군가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확인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잠시 서운해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부르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취미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를 위한 소망을 하나씩 꺼내보는 겁니다. 그건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글을 써보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해보고, 카페에 가서 천천히 차를 마셔보는 것. 그런 소소한 활동 속에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진짜로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롭고 따뜻하게 흐를 때 오래가고 기대는 무겁고 부담이 되면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그 아이가 너무 무겁지 않게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제는 당신이 먼저 가벼워지는 연습을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은 다를 거야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준 적도 있지만 때론 너무 많은 것을 걸게 만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을 내어주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쏟아온 그 관계에서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상처는 더 깊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의미 있었노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맹목적인 기대와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심에서 다시 살아가겠다.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자녀에게도 더 큰 울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이젠 나 자신을 좀 더 챙겨야겠다.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조용한 반전을 품고 있고 그 반전은 언제나 마음먹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당신 자신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